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3%, 코스닥은 1.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워낙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쉬어가거나 관망하는 분위기 이런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 또 오늘 시장 분위기 보니까 관망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밤이 되면은 우리 시간입니다. 밤이 되면은 미국의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건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또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외환시장 분위기를 봐서 어제보다 이 환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쑥 떨어졌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달러가 지금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달러는 미국으로 가겠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가 많이 나잖아요. 당연히 미국으로 가야 될 건데 우리 시장으로 온다는 것은 동결한다는 겁니다. 동결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지금 환율도 저렇게 되면은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물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원유 가격 이거 문제가 되는데 사우디에서 감산 이야기하고 뭐 오펙 플러스 알파에서 감산 이야기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유가가 더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물가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에서도 좀 여유를 좀 가질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또 물가의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뭐 좀 여유가 있다. 뭐 금리 인상도 좀 여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경기에 갖다 대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중국 경제 활동 재개가 뭐 시작된 지가 언젠데 사람들이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가가 떨어진단 말은 소비가 줄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초점이 물가나 금리 쪽으로 맞춰지게 되면은 뭐 상당히 좋죠. 그런데 저게 경기에 초점을 딱 맞추게 되면은 지금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시장으로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돈이 안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돈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경기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KDI에서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봤을 때는 조금 경기 저점을 이야기하는 지표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 적자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괜찮아질 거다. 이런 분석도 내놨는데 오늘은 또 경제 전망, 이거 현대경제연구소입니다. 이쪽에서는 더 안 좋을 걸로, 하반기 또 안 좋을 걸로 이렇게 내놨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에 넣어놓은 이런 뉴스들 보면은 요즘 뭐 대출 연체 때문에 난립니다. 그래서 이 뭐 감독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현장 점검 이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기준금리는 일단 뭐 정리되는 걸로 또 뭐 물가도 좀 정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경기는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돈들은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갈 데가 없어서 남의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데 가져와서 투자를 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난 주식 시장에 돈 밀어 넣어요 이러면 모양이 안 나잖아요. 수수료 어떻게 받아 먹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 관련해서 뉴스들이 좀 나오면은 괜찮은 전망하고 있는 업종들,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갈 데가 없고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이 표입니다. 이 표. 지나간 어떤 과거를 볼 때 어김없이 나라 망한다고 한다거나 시장이 좋지 않다거나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다거나 경제 관련 여러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올 때 이때가 바로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장 분위기가 현재 좋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물량을 매집을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의 관점에서 세상을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하고도 쉽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돈을 늘렸다가 최근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을 조금 이렇게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듯이 돈이 줄어들 때는 다 안 좋다.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경제 관련 분석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산업 관련 뭐 지표들도 좋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럴 때가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식이나 뭐 이런 거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는 또 언젠가 좋게 나올 날이 있겠죠. 그때는 돈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흔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아무도 누가 돈이 줄어들 때는 아무도 누가 사라는 이야기 안 하고, 돈이 늘어날 때도 아무도 팔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치껏 알아서 좀 잘 해야 됩니다. 투자는 눈치도 좀 빨라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금리 동결 분위기, 요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 것 동시에 투자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집은 거의 매일 돈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순간에라도 돈 이야기를 아주 자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투자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투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줬죠.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현대상선 HMM입니다. 제가 애들한테 이게 정렬을 해줄 때 그 평균 매수 단가가 한 8,0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때 좀 쪼개가지고 큰 애 반턴, 작은 애 반턴 이렇게 해줬어요. 정렬해주고, 그리고 애들이 유상증자를 얼마에 받았냐면 이 5,000원에 그때 유상증자를 받았습니다. 한번 현대상선이 HMM이 예전에 돈이 없어가지고요 유상증자 받았을 때가 있죠. 그때가 5,000원에 유상증자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 5,000원 아래쪽으로, 심지어 유상증자 받은 그 가격 아래쪽으로 이 보세요. 지금 몇 년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집 애들 입장에서는 주거가 투자에 대해서 잘 몰랐고 맨날 쳐다보지도 않고 학교 간다고 안 봐서 그렇지, 만약에 애들이 맨날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오늘 현대상선 얼마지 이렇게 계속 쳐다봤다고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에 저 아빠를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다른 종목 잘 나가는데 아빠 말 들어가지고 내 전재산을 갖다가 틀어가지고 유상증자까지 받았는데 이게 뭐냐 하고, 뭐 이때는 이 일에 대해서는 미래이기 때문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거고, 지금 현실은 이 각각의 이 구간에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이게 현실이죠. 냉정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만약에 투자에 대해서 좀 알고 맨날 스마트폰 찍찍거렸다 그러면은 아빠 이게 뭐고 내 아빠 믿고 투자했다가 난 인생 망했어 라고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뭐 학교 다닌다고 뭐 한다고 이런 거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그냥 쑥 지나온 거지, 봤다면 아마 그랬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긴 기간 동안 애들은 아마 투자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투자 실패, 나는 투자에 대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놈이다, 뭔가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지 않았을까요? 애들 입장에서. 그것도 있는 돈 다 때려 넣었다니까. 저 입장에서 전 재산을 때려 넣었다니까. 그런데 사람 인생 어떻게 알겠어요?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되고 이 현대상선이 뭐 사상 최대 이익을 계속 갱신해 나갈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 이후에 이거 지금 5,000원에 비하면 10배잖아요. 10배를 상승을 해서 지금 이만큼 다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물론 지금 애들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런 느끼는 심정은 투자에 실패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싼 가격에 전재산 몰빵을 해가지고 아주 잘 매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 성공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마찬가지, 지금은 이 전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2018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내리꽂았잖아요. 내리꽂았죠. 코로나 사태 때 돈이 좀 풀려가지고 돈이 이래 늘어나서 자산 가격이 뻥튀기 된 거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 투자하는 이 주식들 좋은 성과 어떻게 내겠어요? 저도 지금 보유 종목들 맨날 수익 내고 몇 종목 워낙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좀 파는 것도 있지만 다 마이너스예요. 그냥 저도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그 믿고 있는 게 있죠. 언젠가 이거 거품이 터질 거고, 그럼 현대상승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할 거고, 저는 중간 어디쯤에 팔아먹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투자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애들이요, 이 기간에 내가 손절을 했다 이러면 그냥 실패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기간에 손절을 했다, 손해보고 팔았다면 그게 실패라니까요. 근데 수익 내고 팔았다 하면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 내고 팔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고점이 아니더라도 수익 내고 팔면은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만 생각하면은 돈으로 또 생각을 해도 이때는 돈이 좀 별로 없었죠. 코로나 이후로 돈이 많이 늘어났던 이 기간이 있잖아요. 그 돈이 많을 때 팔아야 되지, 돈이 적을 때는 사는 거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뭐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 지나고 있는 이 기간들은 주식을 싸게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 이래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실현 언제 하느냐? 전 세계가 잘 나갔대. 경제 관련 지표들 보고서 엄청 나온다니까요. 넣을 때 엄청 좋다고 자꾸 이야기할 때 그때 조금씩 끊어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투자 성공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돈이 적을 때,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고 할 때, 이럴 때 사는 거고, 남들이 주식을 못 사서 안 더지길 때, 옛날에 비트코인 보세요. 아니면 그 코인 잘 나갈 때, 뭐 진짜 코인 사고 싶어가지고 코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돈 들고 뛰어 들어갔다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랬다니까요. 진짜 아무나 했죠. 코인 아무나 했죠. 그런 거예요. 돈이 몰려들면 지금 희한하게 지금 다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투자 성공은 요때로 좀 잘 지나고, 이 돈이 많고 어떤 뭐 적고 이런 시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손해 본다 하더라도 저렇게 좀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투자 성공 간단한 겁니다. 우리 애들 하듯이 그냥 투자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번에 그 아마 현대상선 애들이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았을 거예요. 세금 내고 하니까 거의 15% 내죠. 15.4% 내죠. 400만 원 정도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 500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죠. 지금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 돈 이야기 조금만 더 하도록 합시다. 이건 투자 성공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럼 돈 이야기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갖다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 애들한테 용돈을 안 줍니다. 빵원입니다. 빵원. 진짜 용돈 안 줍니다. 안 주고, 그럼 애들은 언제 용돈이 생기느냐? 그럼 애들이 용돈 생기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어린이날, 뭐 설, 뭐 추석, 또 그리고 뭐 자기 생일, 또 그리고 뭐 시험 잘 치거나, 아니면은 뭐 집안 청소를 해서 좀 이쁜 짓을 좀 했다, 아니면은 뭐 친척 집에 방문을 했다든가, 집에 있었는데 친척이 누군가 왔다든가, 이런 거. 비정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용돈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여기 한 1년에 뭐 세어보지 않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현대상선 그때 유상증자 이거 그때 세금 신고하고 낸 게 한 그냥 600만 원 정도 좀 더 샀나 모르겠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5천 원이 배당 받을 때 3년간 모은 돈을 때려 넣은 거 이거. 그한 대신 그 이후에 몇 년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었다고. 자괴감이 굉장히 심했겠죠. 잘 몰라서 버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월급을 갖다가, 그러니까 용돈을 갖다가 매월 일정하게 애들한테 주지 않는 이유는, 나는 우리 애들을 갖다가 취직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또 살다 보면은 누가 그 정기적으로 돈을 줘요? 어디 취직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말은 돈이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걸 잘 모아서, 이 비정기적으로 앞으로 가면 언제 어떤 순간에 돈이 들어올지 아니면 지출이 생길지 모르는 막막한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계획적으로 써야 되겠죠. 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애들이 돈을 갖다가 지금 이거 내가 꼭 써야 될 땐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항상 걔들한테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비정기적으로 줌으로 인해서 걔들이 돈을 갖다가 계획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교육을 갖다가 제가 시켜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 항상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 친구들 보면은 부모한테 정기적으로 용돈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명절이 되면 큰 돈이 들어오죠. 큰 돈 들어왔을 때 친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옷을 산다거나 아니면 닌텐도를 산다든가 뭔가 좀 돈이 더 되면 더 큰 걸 사요. 그래서 연락에 이제 자랑하고 다니죠. 내가 샀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친구들 만날 때 한번 가서 사먹으러 가면 친구들 맨날 거짓입니다. 돈이 없어요. 니는 왜 돈이 없노? 나 저번에 뭐 사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거, 그죠? 저거는 맨날 주기적으로 용돈도 받으면서 그거 꼭 필요하지도 않는 거를 사서
결과적으로 뭐 그때 잠시 가지고 놀다가 가지고 놀지도 않더만, 예, 맨날 돈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고, 우리 애들 한 번씩 사줘요. 친구들 만나면 거의 우리 애들이 내는 편입니다. 왜냐면 우리 애들 항상 돈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돈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고, 하여튼 돈을 애들한테 정기적으로 주면 안 되고 비정기적으로 줘야 된다. 언제든 그래야 애들이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말에 애들하고 그 때마침 뭐 영어 선생님 영어 보충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마치고 그럼 영어 선생님하고 밥을 먹자 이래서 먹었어요. 먹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뭐 또 만나면 또 돈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돈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하면서 그러면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애들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성에 대해 관심도 생기고 앞으로 뭐 남자친구 만들면 어떤 남자친구를 만들어야 되지 지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빠가 이제 조언을 하나 해줬죠. 영어 선생님만 하면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지 않고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는 반짝 부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반짝 부자가 된 건 안 된다. 왜냐면 부를 갖다가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10년 주기로 뭐 흥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반짝 부자 돼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막 부자인 것 같지만 빚으로 사는 그거 망한 거 쓸데없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소비도 못 배우고. 만약에 할아버지가 부자고 저 아버지가 부자다. 야는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면 돈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비하서 가면 이 손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알길이 처음 만나자마자 내가 이거 부자가 내가 아버지 부자가 물어볼 수 없지 않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부자가 안 되는 차이는 돈을 들고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애들부터 알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쓰기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없는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도 씁니다. 월급이 들어오면은 야, 내 월급 났다고 친구라고 술 한번 먹고 치아버리고 없어져요. 그런데 집 애들 보면은 항상 돈이 있어요. 항상 몇백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몇 년간 모은 돈이 그냥 있다. 저금통이 있다니까. 그게 어떤 거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현금을 갖다가 항상 들고 있어야 어떤 우리 애들 그때 현대자동차 매수를 했는데 현대자동차 지금 우리 애들 매수할 때 세계 판매량이 5위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3위였죠. 앞으로는 1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주식을 그때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 돈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주식을 매수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현대자동차 주식이 현재 싼 건 알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식시장 다 싼 걸 압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어요? 절대 못 사죠. 그러면 평상시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걔가 돈을 들고 있을 줄 안다. 들고 있으면서 안 쓸 수 있는 절제력이 있는 애다. 걔는 무조건 잘 산다. 돈을 갖다가 뭐 월급을 받았는데 통장에 조금 꼽아놨다. 아니면 집에서 엄마가 준 용돈을 얼마 모아놨다. 심지어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카드라든지 뭐가 있기 때문에 돈 꺼내서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딱 모셔두어 가지고 오래 있을 수 있는 애. 있는 상태로 오래 있을 수 있는 애. 걔는 부자가 된다. 그런데 남자친구 만나면 만나라. 이런 조언을 해줬는데 돈도 그런 겁니다. 애들한테 경제교육을 우리가 지금 뭐 금융진흥이 낫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한테 금융교육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직장 다니고 가니까 뭐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서 공무원이 아닌 이상 사실은 매월 월급을 정해져서 그래 받는 사람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래 살지도 않을 건데 어떻게 그 애들한테 매월 정기적으로 용돈을 줘요? 애들 그럼 생기면 다음 달 또 받을 줄 알고 뻔하니까 또 생겨버리고. 그럼 한 달 쓰라고 용돈 줬는데 한 일주일 만에 다 써버리고 그 다음부터 막 1,000원만 2,000원만 계속 쪼르거든. 실제 정해준 것보다 더 많이 써버리고 소비를 기르지 못한다고. 아예 비정기적으로 언제 생길지 모르고 그래 돈을 줘버려야 애들이 돈 떨어지면 돈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끼 쓰죠. 그 돈을 갖다가 모셔놔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 돈을 들고 있다 보면은 언젠가 싸게 뭐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배당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다음부터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투자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애들 빗대어 가지고 잠시 좀 해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들 키우시고요. 또 아마 들으면서도 저건 아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돈을 들고 잊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안 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생기면 쓰기 바쁜 사람들은 항상 가난하게, 항상 돈 없게 사는 사람도 봤고, 또 애들이 물건 있다가 좋은 거 사가지고 자랑한다고 용돈 받았을 때 빡빡 쓰다가 나중에 친구들 만날 때는 돈 써가지고 자나 맨날 만날 때마다 돈 없다고, 맨날 얻어먹기만 한다고 그런 이야기 듣는 것도 봤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맨날 얻어먹으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른 돼서도 얻어먹고 나이 들면 얻어먹고, 그래서 얻어먹는 습관만 들여서 되겠어요? 베풀지 않는 습관 들으려고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 외국인들이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 빼고는 다 팔았네. 하지만 외국인들이 오늘은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이 있는데 8개가 있거든요. 몇 개 좀 살펴봅시다. 일단 DN 오토모티브라는 이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올랐죠. 이거는 지금 이때가 이제 회복 구간이 좀 되겠지요. 상승 평범으로 그냥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땅하게 들어가기 좀 그렇잖아요. 상승 평범 구간에는 항상 포인트를 요걸 잡으면 돼. 포인트 요걸 딱 잡고서 저 때부터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놓고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가 대충 이런 전저점 있죠. 전저점 선을 끄어보는 거예요. 대충 이 근처면 그때 사면 돼요. 대충 상승 평범 구간에는 대충 그런 식으로 감으로 물량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둔화 구간이잖아요.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런 종목 손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탐력 구간이죠.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롯데쇼핑도 아닙니다. 롯데쇼핑이 지금 뭡니까?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보자마자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SM은 어찌 돼요? SM은 어중간합니다. 그렇죠. 어중간한 그런 상태이고, 자, 그리고 지금 코스피 종목들 좀 보면 이수페타시스도 안 되는 거고, 화천기계가 이제 둔화 구간으로 올라왔어요. 화천 구간다 보니까 참 예전에 참 이렇게 좋았던 게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때 좀 매수가 있었고요. 이때가 아마 이 평범한 구간에서 그 상한가 갔을 때 그때 좀 됐을 거예요. 지금 이제 게임 끝났죠.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보면 ISC 점점 번거고, 코스닥에서 이런 종목들 둔화 구간에 있는 것들은 현재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설이 좀 길었습니다. 금리 동결 분위기 이런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현재는 지금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또 우리 애들 투자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도 전화 통화하면서 한 분께 그런 이야기 잠시 나눴는데, 저도 보유 종목들 마이너스인 경우가 엄청 많아요. 아마 우리 애들도 아마 그렇지 않았겠어요? 진짜 몰라서 그렇지. 저 학교 간다고 투자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알았다 그러면은 이거 아빠가 사락해서 샀는데 저거 입장에서 아는 게 뭐 있겠어요. 아빠가 좋다고 하니까 샀지. 아빠가 사락해서 샀더니 이게 뭐야. 진짜 아빠 원망 진짜 많았겠죠. 이때 팔았다면 진짜 걔들은 투자 실패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아빠가 사락해서 사가지고요. 저거 손해보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럼 이때 저거가 이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사락해서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저거가 잘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겁니다. 잘 되면 지 탓이고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못 되면 남 탓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남 탓 안 하고 자기 책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은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저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치투자연구원 회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로 투자 성공해서 빨간 계좌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